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싸우싸우의 결혼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어제, 그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일정을 다 마치고 지금 오늘, 한국으로 출국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들어오신 분이 지금, 그제 들어왔는가? 이 신랑이? 어제 들어왔는가? 어제 맞선 보고, 이렇게 이제 최종 결정해가지고 지금 결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진행을 이제 하고 오늘 또 이제 어제 마친 일정 마치신 분들은 오늘 이제 두 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이틀 정도가 더 길어요. 그래서 지금 하노이 가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팀은 지금 내일 또 이제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정이 지금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출산을 해야만이, 한국을 나가는데, 이렇게 소득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 있죠? 그 능력시험이라든가, 또 이렇게 범죄가 있었을 때 10년이 지나야만 이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의를 갖기만 하면은, 얘기를 갖기만 하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기를 가져갖고 20주, 5개월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 회사에서도 애를 갖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그동안 애를 가져가지고 어떤 상당히 지났는데도 잘못하면은 시험부가 한국에 못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한참 늦어져 버려요. 왜냐면은 비행기를 8개월 지나면 또 못 타거든요. 그럼 못하면 2개월 지나면 이제 애를 출산한 다음에 바로 출산한다고 한국에 나갑니까? 또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신생아를 또 태워주잖아요. 어느 정도 좀 애가 좀 커야지 태워주거든요. 또 좀 크면은 또 여권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한국 나가려면은. 이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됐죠. 왜냐면은 애를 이제 갔더라도 이렇게 25달 정도 되죠. 5달 좀 못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관계없이 한국에 가는데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런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20주만 지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득이 안 됐을 때라든가, 그리고 어떤 범죄에 이렇게 걸려 있었을 때 10년이 안 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장애가 돼가지고 한국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잘 관계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애를 가지면 전에는 부담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축하를 이렇게 크게 해주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해 드리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분이 애를 가졌어요. 근데 한 분은 뭐 거의 다 합격한 것 같아요. 지금 막바지에 있는데 지금 가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회사를 선택하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회사를 선택하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선택해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 회사가 얼마만큼 오래된 회사인가, 이걸 내가 말씀을 이제 해드려요. 그리고 얼마만큼 결혼업을 많이 해가지고 성사를 얼마나 시켰는가, 그리고 한국 업체를 얼마나 많은 한국 업체를 상대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선택이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잘 모르지만 베트남 회사를 선택한다면은, 유튜브를 보면서 선택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있는 분인가 아닌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봐보세요. 지금 내가 현지에서 이거 딱 카메라 보면은 지금 현지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지금 보면은 지금 결혼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지에가 있지 않으면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현지가. 내가 엊그제도 내가 신부지 방문한 것을 직접 라이브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로도 했었고, 또 이렇게 녹화를 해갖고도 이제 보내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현지에가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합니다. 현지에가 안 있고
이렇게 베트남, 한국에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현지 그 방송, 방송, 생방송 안 하고, 이렇게 현지 것을 직접 이렇게 안 하고 한다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라이브로 방송하다 현지의 그 동영상을 직접 찍어갖고 하는 것은 현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신부지 발급, 이렇게 방문하는 거, 이것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지에서 직접 관여한 사람과 안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현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런 회사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괜찮을 거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리고 현지에가 한국인이 직접 있는가 없는가,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지에가 한국인이 직접 상주하면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현지인이 한국에서 직접 이렇게 상주하면서 이렇게 신부들을 관리한다. 그러면 어떤 이제 나중에 일이 생기냐면요,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현지인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설명이 안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남자가 실질적으로 신부를 관리한다. 이것은 많이 그것은 안 좋습니다. 내가 나는 그런 걸 못 보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남자가 내 와이프를 다른 남자가 관리한다. 이건 나는 못 믿겠어요. 내가 여기서 직접 몇 번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다.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내 서류를 해준 사람,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남자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이 자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현지에서 여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최고 좋다. 여자가 거기에 한국인까지 더 같이 있으면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숙사가 가깝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결혼을 시켰는가, 이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말하자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경험은 무시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내가 하이뽕에 있으면서도 하이뽕에도 몇 개 회사가 그런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가 회사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보면 여성 사진을 이렇게 그냥 올려드리죠.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전에 2021년 1월 8일부터 말하자면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0,000원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10,000원을 받고 회비를 받는 것이죠. 가게야 일종의 계약을, 그게 근다 그래요. 계약을 한 사람한테는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법을 써가지고 10,000원을 받고 이렇게 여자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건 편법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요. 한번 결혼할 사람이 최소한 이렇게 신부를 직접 만나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신부들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자 담배 냄새 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자들도 이렇게 체취가 좋지 않게 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구치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직접 만나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직접 화장하는 아는 얼굴도 봐보고 같이 차도 한잔 마셔보고, 그러면은 그 신부가 진짜로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런 확신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오늘 결혼한 신랑도 신부를 괜찮은 신부인데 처음에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러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니까 신부가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저 신랑이 이 신부하고 꼭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무조건 오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한테 연락하고 한국에 있는 언니한테도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하기로 결정했었는데 어제도 이제 그걸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상당히 불안한 신랑에게 초조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실제로 신랑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면 이 신부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 신부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답을 안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밥 먹으러 가면서 신랑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으로 결혼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신부 너무 괜찮다고 우리는 이제 그런 느낌 그대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괜찮지 않은 신부들은 아예 처음부터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보고 커피도 한번 마셔보고 밥도 먹는 거 보고 밥은 습관만 보도 알거든요. 어떤 애들은 하나를 뭐 열을 한다고 굉장히 그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신부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직접 그런 것들을 느껴봄으로써 진짜 이 신부가 내 신부로서는 괜찮다, 괜찮지 않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때가 몇 년 전이니까 한 7, 8년 전 될까요?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신부들 화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시설이 상당히 갖춰진 상태로 했었어요. 화상을. 그래가지고 화상을 해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큰 재미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런 거 화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해놓고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혼할 의사가 있고, 진짜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은 직접 와갖고 만나봐라. 1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느냐. 만나봐갖고, 안 되면은 100만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때 계약을 하고 진행이 더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상담으로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1140만원 그렇게 쌉니까? 다른 데는 1500만원 넘던데, 왜 우리 퍼펙트는 그렇게 쌉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퍼펙트는 198개 회사와 결혼 진행을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중간에 있는 회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 중간에 있는 그런 마진이 빠져버리고 우리 신랑들이 우리한테 바로 계약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퍼펙트는요, 한국에도 회사가 있지만은 여기 베트남에도 회사가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서 에이전시 연합회 회장을 4년 동안 했어요. 내가 그걸 말씀해 드린 것은 이쪽에서 있었던 좀 알만한 회사는 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정도의 돈을 받아도, 금액을 받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받고 있다, 금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부실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90개 회사, 그 회사들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지금 진행한 것처럼. 이렇게 신혼여행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그 회사들 중에서는 2천만원 받은 사람도 있었고, 1,500 받은 사람도 있고, 1,600 받은 사람, 1,700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5성급 모터 쓴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한 것도 똑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인감을 가져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감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감을 가져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인감은 왜 가져오라고 하냐면요. 전에는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을 발급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은 대사관에서 그것을 이제, 확인을 받죠. 그래갖고, 무하자 증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번역공개에서 애교부에서 이렇게 인증받아가지고, 이렇게 신부들, 혼인신고 할 때 쓰는 거였어요, 전에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대사관에서. 말하자면은, 한국에서 혼인신고 그걸 발급받은 것을,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자기가 직접 대사관에 직접 발급받은 것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사관 뭐라고 하냐면 그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신랑들이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갖고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안 간 대신에 이임장을 써주는 거예요. 이임장. 이임장을 어떤 사람한테 이임장을 써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혼인관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임을 해준 데 쓰는 거예요. 그 인감이.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인감을 안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 가갖고 직접 인감을 띄어갖고 인감이란 말이야. 혼인관계증명을 이렇게 직접 발급받아갖고 우리한테 전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안 그러면은 그것은 인감을 띄워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걸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 임장이 없으면 뭐 누구든지 발급받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임장에는 분명히 인감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인감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인감을 받을 때는 이렇게 대사관 혼인관계증 발급용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관공서 뭐 서류 발급용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뭐 크게 하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회가 있을 때 꼭 말씀을 해드리려겠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해드리고 지금 결혼 시작됐으니까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어서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